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 던져지고 법과 질서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44년 태평양의 작은 섬 아나타한. 이곳에는 32명의 일본 남성과 단 한 명의 여성 비가 가즈코가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 살아남은 남성은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질서가 있었습니다. 코코넛을 따먹고 개를 잡고 술까지 만들어 마시면서 최소한의 공동체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가즈코 역시 특정 남성과 함께 지내며 균형을 유지하는 듯 보였습니다. 서로가 불편한 관계였지만 그래도 선은 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건 우연히 발견된 두 자루의 권총 때문이었습니다. 추락한 미군 폭격기 잔해 속에서 나온 총과 탄약. 이 순간 섬의 질서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총을 가진 자가 곧 권력이 되었고 권력을 가진 자는 가즈코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도, 관계도, 감정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힘이 모든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력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총을 가진 난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뒤에서 공격을 당하거나 독에 중독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총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섬에는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권력을 주면 죽는다. 그리고 그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이 반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점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가 다음 차례가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인간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시에 가즈코 역시 살아남기 위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자에게 붙고 상황을 읽고 다음 위험을 피해야 했습니다. 도덕이나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생존만이 기준이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자들은 스스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더 이상 서로 죽이지 말고 가즈코의 상대를 한 명으로 정하자는 합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성적인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욕망은 합의로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살인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깨닫습니다. 총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루의 권총을 분해해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살인은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총이 사라지자 칼이 등장했고 칼이 없으면 독이 사용되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인간 자체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남성의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든 갈등의 중심에 가즈코가 있다는 것.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를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끝낼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 남자가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바꿉니다. 그는 몰래 가즈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도망치게 합니다. 그날 이후 가즈코는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밀림 속에서 숨어 지내며 풀을 뜯고 쥐를 잡아먹으며 생존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쫓겨난 채 오직 생존 본능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무 위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합니다. 미군 군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낙하산 천을 찢어 미친 듯이 흔들었고 결국 구조됩니다. 피부는 타버리고 정신은 무너져 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남은 남성들도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아나타한의 여왕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집니다. 이 이야기가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한 살인이 아닙니다. 문명이 사라졌을 때 인간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고 통제도 없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인간은 협력보다 경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쟁은 결국 서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정말 문명화된 존재인가? 아니면 단지 그 위에 서 있는 존재일 뿐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당신이라면 그 섬에서 끝까지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